트렌드 코리아 격주로 우리 사회 최신 소비 트렌드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트렌드 분석 전문가 서유현 박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요즘 그 MZ 세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오프라인 모임과 이런 모임이 새로운 소비 문화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들어볼 텐데요. 앞서 이제 뭐 경도, 경찰과 도둑, 또 감튀 모임이 인기라는 소식을 전해 주셨었어요. 네. 그 뒤로 저도 이게 좀 눈에 자꾸 들어오고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게 막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정말 올해 초 SNS를 알고리즘을 뒤덮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데요. 네. 경찰과 도둑, 줄여서 경도 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놀이가 당근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만나 술래잡기를 하는 게임을 뜻합니다. 그렇죠. 근데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당근마켓에서 경도 관련 검색량이 12월 한 달 만에만 무려 600, 700배 이상 급증하고 모임 일정 수도 거의 100배 이상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감자튀김 먹는 모임인 감튀 모임 또 패스트푸드점에 모여서 감자튀김을 산처럼 쌓아두고 나눠 먹는 건데 이것도 당근에서 급속도로 퍼져서 당근이 발표한 연말 결산을 보면 2025년 한 해 동안 모임 가입자 수가 전년 대비 125% 늘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 연예인도 나도 한번 감자튀김 먹는 모임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해가지고 공지를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콘서트를 이런 식으로 개최를 하더라고요. 네. 약간 번개처럼 나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서 할 건데 올 사람 있어? 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참여를 하는데 네. 예전과의 이런 모임에서의 차이는 결국 가볍다라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동호회를 든다 아니면 런닝 크루를 들 거다 이런 모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같은 구성원이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관계를 쌓아가는 형태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유행하는 모임은 플래시몹, 지금 잠깐 가능한 사람 이런 식으로 잠깐 모였다가 흩어지는 일회성입니다. 예. 더 흥미로운 건 이런 모임들에서는 연락처도 교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이어갈 의무 자체가 없는 건데요. 트렌드 분석 매체 캐릿은 이것을 숏폼 컨텐츠처럼 모임이 짧게 소비된다라는 점에서 소셜링이라는 신조어로도 정의를 했습니다. 숏셜링. 네, 발음이 어렵습니다. 숏폼의 숏, 그다음에 네. 소셜링 같이 사회를 이렇게 현상을 한다. 소셜링을 합친 말입니다. 침묵보다는 컨셉트고요. 관계보다는 경험이고요. 지속보다는 순간에 집중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동호회 가입을 하면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그쵸. 뭐 이름, 나이, 뭐 어디에 살고 직업은 뭐고 뭐 네. 관심사는 뭐다 이렇게 쭉 했는데 이런 과정이 없다는 얘기네요. 네, 이런 과정이 하나도 서로에 대해서 서로 그런 깊이 있는 모임보다는 그냥 정말로 두바이 쫀득 쿠키를 좋아한다 이러면 서로 다 함께 두바이 쫀득 쿠키에 대해서 리뷰하는 모임을 갖는 거고요. 네. 요즘 각자 할 일을 하러 만나는 모여서 각자 작업이라는 모각작이라는 모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일 있으면요 모여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 처리라던가. 근데 굉장히 엉뚱한데 해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뚜렷합니다. 네. 뭐 푸딩을 숟가락 대신에 포크로 먹는다는 그런 굉장히 좀 엉뚱한 컨셉트를 독일에서 만들었는데 이런 모임들이 만들어지다 미국에서까지 그런 만들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고요. 또 흥미로운 게 이런 모임들이 어떻게 알려지냐라고 했을 때 전단지가 활용된다는 점이에요. 오프라인에서 뿌려진 전단지를 사람들이 찍어서 온라인에 올려서 그게 확산되고 입소문을 터져서 이제 강력한 온라인 콘텐츠가 되는 역설적인 현상입니다. 아니 각자 할 일이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굳이 또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는 건가요? 네, 이제 혼자 있으면 아무래도 막 미루고 안 하니까 서로 모여서 뭐 10시부터 11시까지 우리 각자 모여서 할 일을 딱 하고 헤어지자 이런 겁니다. 저는 예전에 좀 이해가 안 됐던 콘텐츠 중에 하나가 공부하는 모습을 찍어서 올리는 거를 네. 왜 보는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틀어놓고. 이제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옆에 누군가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같이 하겠다 이제 그런 건데 네. 그게 오프라인으로 나온 거네요. 네, 맞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세요? 사회의 구조적 배경부터 보면 네. 우선 혼자 사는 청년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2030 청년 중 혼자 사는 비중이 26%에 달했고요.
4명 중 1명은 혼자 산다는 건데요. 예. 2000년과 비교하면 약 4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연히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늘었는데 아. 2025년 사회조사에서 국민의 38%가 넘는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또래와 이제 젊은이들 또래가 어울릴 기회가 줄어든 이 세대적인 결핍도 더해졌다고 보는데요. 가장 활발하게 사람을 만나야 할 시기에 비대면으로만 살아야 했다는 이런 부분이 이제 관계 공백이 결국 요즘의 소셜링 수요로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하긴 뭐 청년 주택 그래서 아예 혼자 사는 가구들을 위한 이 주거 공간들도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인구도 느는 건데 Z세대만의 소통 방식 자체가 좀 달라졌다라고 느껴지네요. 네, Z세대는 상대의 의도를 눈치껏 파악하는 대화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향이 강합니다. 비언어적 맥락을 읽어야 하는 소통보다 같은 주제 하나만 가지고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걸 편하게 여기는 건데요. 그 소셜링 모임에 딱 이런 조건에 알맞습니다. 감자튀김 모임이라면 어디 감자튀김이 제일 맛있어요? 이 한마디로 대화가 시작되고 게임 모임이면 게임에만 집중하면 되니까 이런 Z세대가 인터뷰에서 기존 친구들에게 모든 역할을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새로운 선택지가 좋다. 감정을 교류하는 친구, 정보를 나누는 지인, 그리고 같이 재밌게 노는 소셜링 모임 이렇게 인간관계의 역할을 분산하는 시대가 됐다라고 약간 좀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존 친구들에게 모든 역할을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선택지다. 네.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나랑 가장 친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랑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놀러도 가고 음악도 듣고 취미생활도 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 역할을 다 나눈다는 말씀인가요? 네, 각자 기대하는 바가 다른 거죠. 이제 상담은 GPT에게 뭐 이런 식으로 다 각자 쪽에서 모여서 보는 건데 그렇군요. 결국 만남도 구독하다시피 이제 모임을 서비스처럼 구매하기 시작했는데요. 동행이라는 커뮤니티도 이제 유료인데 직업 이야기나 일상의 고민 등 가벼운 대화도 이제 돈을 내고 하는 클럽인데 20대부터 40대까지 폭넓은 연령대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서울 모닝커피 클럽이라는 SMCC라는 모임도 있는데요. 예. 아침 7시에 낯선 사람들과 커피를 마시면서 수다를 떠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런 모임들의 공통점은 끝난 뒤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는데 이런 관계를 이어나갈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친해지고 싶진 않지만 연결되고 싶다는 역설적인 욕구를 돈을 내고 충족하는 겁니다. 친해지고 싶진 않지만 연결은 되고 싶다. 네. 지금 저 이렇게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잘 와닿진 않으시는군요. 네. 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떨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시간을 내서 만남은 가지는데 상대방이 누군지 어디서 뭐 하는 사람인지 뭐 굳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심지어 다시 만날지도 모르니 연락처조차 교환을 하지 않고 이 모임은 내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어떤 채널에 내가 보고 싶은 게 있으면 구독해. 근데 거기서 보고 싶은 게 이제 없어졌으면 구독을 취소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간 관계가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발전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좀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한다. 네, 사회학에서는 이런 걸 저관여 연결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예. 관계의 깊이보다 연결 순간 자체에 의미를 두는 방식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오히려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또 다시 볼 일 없는 낯선 사람에게 편하게 오히려 얘기를 털어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이색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오래 볼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솔직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의 연결에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이 내가 딱 그 사람을 만났을 때의 행위입니다. 이게 새로운 소비 패턴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건데요. 헬스장 월정액을 끊듯 외출 서비스를 이용하듯 이제 사람과의 연결도 구독하듯이 유료로 바뀌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좀 와닿네요. 낯선 사람에게 편하게 털어놓는 분위기. 왜냐면 가끔 그
택시 기사님한테 고민 상담을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오히려 부담 없이 막 얘기를 하게 되죠. 네. 어려운 결정 상황에서도. 그러니까요. 네. 기사님은 사람들 많이 만나시니까 좀 네. 아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네.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트렌드 분석 시간인데, 그러면 이런 어떤 모임 문화를 기업도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브랜드들도 아주 발빠르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접목하고 있는데요. 유명 식품 브랜드는 이런 경찰과 도둑 모임에 본인들을 끼워 넣어달라라는 방식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이 브랜드 담당자가 직접 게임에 참여하고 그 후기를 올려서 큰 반응을 얻었는데, 여기서의 굉장히 특이점은 뭐 우리가 스폰서 해줄게, 이렇게 후원해 줄게가 아니라 우리도 직접 게임에 참여하고 후기를 올릴게, 정말 끼워 넣어 달라라는 방식으로 후원을 하는 게 이 특징입니다. 네. 이제 국내 패션 브랜드도 이제 자체의 경찰과 도둑 모임에서 우리가 경찰 역할에게는 니트 머플러, 도둑 역할에게는 복면을 지급해 줄게, 이러면서 Z세대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방식이 이제 브랜드가 모임의 주인공이 아니라 조력자 혹은 참여자처럼 보일 때 호감도가 훨씬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네. 뭐 대놓고 광고 후원이 아니고. 네. 그렇군요. 이런 모임들 또 온라인 콘텐츠로도 당연히 소비가 되겠죠. 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런 소셜링 모임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 후기까지 모든 과정이 SNS 컨텐츠가 됩니다. 예. 요즘 Z세대에서는 어떤 하프를 다녀왔는지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에서 이제 어떻게 놀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새로운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이 모임을 기획하는 능력, 즉 모임 기획력이 Z세대의 새로운 역량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일반인이 모임을 열어서 화제가 되면 곧 모임 인플루언서가 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결국 모임이라는 경험 자체가 하나의 컨텐츠 상품이 된 셈이고, 사람들은 그 경험을 소비하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고 또 돈을 내기도 합니다. 이 트렌드라는 게 워낙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앞으로 또 뭐 빠르면 몇 주 아니면 몇 달 후에 다른 오프라인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뭐 경찰과 도둑, 감자튀김 모임 같은 이런 특정 컨텐츠 유행은 앞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바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모임이 가벼워진다라는 형식 자체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으로 봅니다. 일부 사회학자들은 이 현상이 산업화 이후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개인주의와 고립으로 해체되어 온 지역 공동체를 온라인 플랫폼이 역설적으로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도 평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고립돼 있는 개인들이 모일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된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를 매개로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오프라인 공간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이제 락인 효과, 여기에 올 이유를 만들어주는 전략 거점이 되고 있고요. 결국 시대가 달라져도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세대는 그 연결을 더 가볍게, 더 영리하게, 더 기꺼이 소비하는 방식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이 변화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소비 트렌드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의 서유현 연구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